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실업 대란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잇따라 나왔습니다. 스티브 뮤누신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0일 2분기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5월 수치 또한 매우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종합 대응책도 허술한 상태로 자가격리 원칙과 권고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구상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으로 우리는 이미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양국 정상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바이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강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뛰면서 시장이 68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쳤는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 관망 기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6% 가깝게 뛰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는 2% 가깝게 지난주 금요일에 뛰었습니다. 24,0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S&P 500 시장 1% 이상 상승했습니다. 2,929선에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58%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9,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이 9,000선을 웃돈 곳은 지난 3월 초 이후로 이 2달 만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3% 이상 뛰었습니다. 85,0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3거래 연속 SK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7% 이상 상승하면서 58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주로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4위권 완전히 자리 굳혔습니다. 0.7% 하락세 나왔고 21만 4천원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했는데 코스닥 시장 2% 이상 뛰었습니다. 680선까지 시장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현재 1,0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그리고 셀피오 골든 토큰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8.4%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가 현재 5% 이상 급락 중이고요. 에메랄드 이더가 2% 가깝게 현재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리플 강보합권이고 라이트코인이 1.6% 이상 상승 나옵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모네로가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느새 7만 1,00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함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경제 지표 불안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시장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 인하와 무기한 양적 완화 등 막대한 유동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 섹터는 부진합니다.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지난주에 엇갈렸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5% 이상 뛰면서 68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이제 9,000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시장 좀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형성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0.1%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주간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5.75%의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한 2.5%, 3.5%의 상승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6%의 급등 양상 나타나면서 9,100포인트를 넘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 9,200포인트마저도 지금 현재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짚어보게 된다라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시장 기술주 내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각종 테마주 중심의 시장 맥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시장 돌아보게 되면 시장 핵심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주류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간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다시는 좋았다가 이런 조금 좀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질지 아직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미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둔화세가 신규 확진자 수의 둔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경제 재가동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미국과 유로존 봉쇄령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5월 중 미국 내에서 총 50개 주 중에서 46개 주의 봉쇄령 내지는 이제는 자택근무령이 완화가 되면서 단계적인 경제의 정상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결국은 미국의 고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14.7%, 4월 실업률이 14.7%를 기록하면서 90년 내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대공황 때 25%였습니다. 실업률이. 그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는 14.7%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아니겠느냐. 이제 경제 봉쇄령 그리고 재택근무령이 완화가 되면서 각종 사업장이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각종 패스트푸드점의 어떤 개점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고용이 일시적인 해고에서 다시금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경기의 개선 내지는 경제의 정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주 나스닥 시장, 특히나 나스닥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을 초래했었던 가장 중요한 상승 배경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 갈등 이슈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이런 좀 변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그의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 방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다소간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점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인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그 책임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어떤 그 1억 달러 내외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며칠 지나서는 중국이 고의로 확산시킨 것은 아니다. 같이 중국과 함께 같이 이 지금 위기를 떨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화해의 무드. 그렇게 되면서 고위급 류어 부총리와 문우신 장관 등 이런 고위급 전화 통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실행 의지를 서로 간에 재확인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고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리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미국 간의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자칫 어긋나게 되면 상당 부분 시장 내 큰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양국 모두 일정 부분 봉합하고 서로 간에 좀 눈치를 보면서 맞추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 부분 왜 계속해서 나올까? 결국 그 중심점에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기에 트럼프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임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종 대선과 관련된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중국과의 어떤 그 마찰을 확대시키거나 중국과의 갈등을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완화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시장 내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시장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지금 현재로부터 상당 부분 급격하게 격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좀 낮아 보이지 않겠느냐. 격화가 되어진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11월 대선에 있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노이즈 전략을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의 대다수 투자자들의 입장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더 준비 내지는 염두 내지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치료제 개발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에 계속해서 잔존하면서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제약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있다라고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동성에 대한 훈풍은 지속되고 있다. FOMC, 우리나라 한은금통위, 유럽의 ECB, 일본의 BOJ 다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지금 현재로부터 당장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지금
양쪽에서 바람,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성이 계속 뒷바람을 받쳐주고 있고요. 앞바람은 지금 현재 경제 재개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이제 시장 내 맞춰지게 되면서 이 두 가지 바람이 맞불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 상당 부분 급반등 내지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은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가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증가 우려 가능성 상당 부분 목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간에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그 재학생들의 초중고생들의 등교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등교 만약에 등교가 다시금 연장이 되어진다라면 등교 개시가 연장이 되어진다라면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단계. 분명 우리 증시도 분명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 재개가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한켠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다시금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와 확진자 수의 둔화 이 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재개와 맞물려서 그들의 확진자 수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지 이미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조금 좀 조기 개학을 서둘러서 한 바가 있었죠. 근데 그들의 방역 체계가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금 학교는 이제 그 휴교를 하게 되고 등교를 이제 그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갔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경험치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가능성 여부 다시금 우리가 경제 재가동과 맞물려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태원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의 여부 상황 다시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다우지수 주말 금요일 기준입니다. 다우지수가 1.9%, S&P가 1.7%, 나스닥이 1.6%. 근데 그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6%, S&P 3.5%, 다우지수 2.5%의 주간 기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에 이렇습니다. 최악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평가 상당히 우세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 14.7%의 어떤 그 실업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 5월부터는 경제 재개가 시작을 하게 되고 경제 재개가 시작을 하게 되면 망가졌었던 고용이 다시금 차츰차츰 회복의 길로 걸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다시금 발발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앞으로 유동성의 훈풍과 맞물려서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기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90년 내 최악이었습니다. 14.7%. 하지만 지난 4월 대비 4월은 4.4%고요. 시장 전망치는 16%였으니까요. 실업률이. 이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금 시장을 안심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시 해고 상황인 사람. 일시 해고인 상황의 전체 실업률 14.7%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78%.
경기가 회복되고 그 경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없어지게 되는 순간 일시 해고자들은 다시금 그들의 업무로 그들의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겨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달 망가져 있는 14.7%의 어떤 그 실업률 자체는 5월 달, 6월 달, 5월 달 경제 재가동과 맞물리게 되면서 최소한 6월에는 지금 현재 14.7%보다는 개선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업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죠. 46개 주가 단계적인 봉쇄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난주 애플이 영업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다시금 상승 기로에 놓여지는 상승 전환해 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미국과 중국 역시 비슷한 소리 들려왔죠.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고위급단 그 고위급 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기보다는 서로 간에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 최소한 맞춰주는 쪽으로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농산물 생산 지역 소위 말하는 곡창 지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팜벨트에 대한 개선인데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 구매 압력을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려는 지금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의 지금 수준이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의 저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기에 미국 농부들의 어떤 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중에서 그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대중국 압박이다라는 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대다수 경제 재개도 그렇고요. 대중 압박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정상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정상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용 개선 여부, 고용 지표가 개선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우리 시간 금요일 아침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 목요일에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목요일 날 그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그날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별로 업무 복귀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버팀목은 FOMC가 확고하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경제 재개와 맞물려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가동과 관련해서 시장 내 분명한 노이즈 내지는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또는 확산 여부 분명히 눈여겨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물 밑에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난주 고위급 무역 회담, 무역 고위급 당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 재확인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중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여전히 이렇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경제지표 위축. 경제지표는 이번 주도 미국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진행이 됩니다.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하고 시스코의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과연 반도체랄지 시스템 반도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그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체적인 글로벌 이벤트 스케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화요일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목요일입니다. 신규 실업 청구자 수 발표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국의 금요일입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중국은 이미 경제 정상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를 선언을 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양회의 개막을 21일로 확정을 짓고 그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좀 다르다. 중국은 먼저 앞서서 나가고 미국은 약간 좀 쫓아가는 그런 지금 경제 정상화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미국은 더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개선, 확실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확실하게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분명히 관전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난주에 미국 측에서 발표했던 이 실업 관련된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경제라인이 실업 대란의 저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표에 대한 불안감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좀 어느 쪽에 좀 집중해봐야 될까요? 일단 당장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지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긍정적인 어떤 그 소식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들. 지금 속속 미국에서 경제 재개 주마다 그 분위기 내진 상황은 다릅니다만 경제 재개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 부분보다는 오히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경제 재개가 바로 이어져서 혹여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미 우리가 분명히 경험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에서도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태원 관련한 상황에서도 시장, 우리 국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가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이태원 상황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거리두기의 상황 이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발발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만에 하나 확진자 수의 어떤 그 증가세가 다시금 증가세로 둔화세에서 증가세로 변화하게 된다라면 미국 정부는 다시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더블딥을 지나서 장기 침체의 고리로 빠져들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이 경제 재개로 인해서 일단 다시금 재고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 실직자 수가 줄어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처럼 아마도 두 번째 경험치에서는 섣불리 경제 재개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그 오더를 그런 행정 명령을 그렇게 손쉽게 그렇게 쉽게 내리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상당 부분 그 팬데믹 상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확실한
증거 내지는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경제 재개 다시는 손쉽게 만들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제 재개다라는 부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제한적이고 없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경제 재가동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경제 재가동과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유동성 효과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가 재가동이 되고 여기에 유동성 효과가 가미가 된다라면 아까 제가 방송 초입에 맞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앞쪽에서 유동성 훈풍을 불어제끼고 또 한쪽에서 경제 재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이 서로 간에 맞불이 놓아지게 되면서 이 불빛은 상당 부분 높게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단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재가동이 나타나는 속도 그리고 재가동이 나타나는 각 업종별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각종 레스토랑, 음식점이랄지, 아니면 이발소랄지, 미장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역사랄지,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부분들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건너 한 자리 이런 식으로 그들의 총 수용 인원의 25%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직자들의 어떤 그 원상 복귀, 그러니까 그 현업 복귀 이런 부분, 재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극적인 실업률이 다시금 지난 3월에 4.4% 아니면 2월에 3.5%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14.7%에서 단계적으로 다시금 한 4%대까지 이제 그 실업률이 줄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지 우리 증시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어떤 V자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염두에 놓고 시장 어떤 그 대응 전략 가져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 회복의 속도, 유동성과 맞물린 회복의 속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대비 내지는 준비 이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 회복의 속도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조업 재개의 순서랄지 정상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한 시장 내 차별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우리들의 실생활 변화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실생활의 변화 어찌 보면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과 관련, 인터넷 회의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산업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메가급 IT 주식들, 빵 주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 주식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이 과거 메가급 IT 기업이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4차 산업의 대장군이다라고 빵 기업들을 얘기를 했다가 요즘에서는 미국의 빵 기업들을 얘기할 때 어떤 그 4차 산업 혁명의 대장주가 아닌 언택트 산업의 대장주다라고 그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은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에도 빵 주식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빵 주식에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9,120포인트, 거의 이제 9,2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당장 제가 나스닥 선물 시장을 당장 좀 보질 않았는데 방송 전에 보고 들어온 나스닥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9,200포인트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기술주들의 상승은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면서요. 언택트 산업 그리고 언택트 산업에 파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다음에 이를 받쳐주는 5G 네트워크 산업까지 전반적인 언컨택트와 관련된 산업군들 우리가 분명히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뭐 화면에 나가고 있죠. IT, 5G, 자동차와 식음료 이 부분들은요. 이제 코로나19가 진정 양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잠재, 이연된 그리고 누적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튀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과 식음료 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요. 일단 코로나19 발로 다시 한번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갈등 또한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뭐 시장 지금 아직 확실하게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던졌죠. 중국이 결국은 코로나19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 1조 달러 정도는 관세를 통해서 부과해서 좀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지난 주말은 조금 좀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위급 1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좀 재확인을 했죠. 이런 부분들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고의로 코로나19를 확산한 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갈등 양상이 사실은 오리무중 상황을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미국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좀 약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입장 차이가 이렇죠.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종식 단계다. 이미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양회를 이미 5월 21일 양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야기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미 정상화에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또 더 나아가서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미국은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는커녕 지금 경제 재가동을 이제 서서히 좀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많은 노이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선 전략과 맞물린 트럼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종횡무진 내지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트럼프의 언사 내지는 언행이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 심리의 핵심 이슈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미국의 경제 재가동 이슈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중 갈등이 혹여나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로 시장의 핵심 재료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미국 지금 현재 다양한 이슈들은 11월 대선과 절대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경제 재가동도 미국 대선 이슈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중국에 대한 책임론 역시 대선 행보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 압박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농산물 수입을 중국에 더 많이 해달라는 그리고 빨리 해달라는 그런 압박. 이 부분 역시 대선 행보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우리 시장 내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라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희토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향 안정화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농산물 수입 확대를 중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그러니까 농부들에 대한 지지층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이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확보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조금 좀 유리하게 벌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중국 희토류의 가격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미국과 중국 간에 만약에 갈등이 격화하게 된다면 희토류 가격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미국 간의 갈등이 조금 좀 어떤 방향으로 벌어질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빠른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막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의 주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이 나오는 뉴스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이번 주 장 전략 간략하게 함께 좀 보여주시죠.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금융주는 왜 못 오를까? 금융주 미국 시장에서는 마찬가지고 금융주의 어떤 그 움직임 사실은 유동성 장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푸른 그런 상황이죠. 유동성 장세 최대 수혜주가 결국은 금융주, 건설주가 될 텐데 오히려 금융주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오히려 금융주의 반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죠. 수익자 마진이 하락을 했다. 근데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융주 결국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면 대손 충당금의 확대 여부가 결국은 이들의 손익을 결정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이 지금 현재 금융주에 대한 수익률 악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 그리고 배당 매력을 고려해 본다라면 싼 주식이면은 틀림없다. PBR이 0.3배가 안 되고요. PER이 3.7배에 불과하다. 배당 수익률이 평균 5%가 넘더라. 시장 금리가 2%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평균 배당 수익률 5%가 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시가 배당률 기준입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 부분 매력도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은행주는 절대 망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배당 매력 분명히 있고 그렇다라면, 근데 분명한 건 금융권이 갑작스럽게 수익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근데 단 이 부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정말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 그러면 실질적인 유동성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다른 타업종이 절대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유동성 레버리지 효과를 은행권이 누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당 수익 이상의 어떤 그런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을 쫓아가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은행권 주식 지금 현재 사놔도 절대 무리가 없는 주식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물밑에서 있지만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올라간 부분들,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상당 부분 이번 주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분명한 것, 유동성이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코로나19, 코로나
가 계속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그러면 언택트 비즈니스가 될 텐데,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그 언택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언택트와 연관된 산업군들, 5G, 반도체, 그리고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우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보자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이 방송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